오늘은 저한테 메일이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답변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메일을 읽어보고 영상으로 제 답변을 대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궁금한 것들 또 상담하고 싶은 부분들을 많이 물어오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상담해 드릴 여건은 되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라도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간절한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설명란 하단에 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메일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한 메일들을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진심을 담아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된데크. 그럼 오늘 고민 상담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40세 가장입니다. 아이는 16개월 된 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월세 500에 30에서 원룸으로 시작을 해서 2000에 33만 원 투룸으로 발전하고 2016년도에는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LH에서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 10년간 분양 전환이 되는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1월에 터진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와이프는 활동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4월 중순이 지난 지금도 계약일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저 역시 학원을 운영하면서 8주간 문을 닫았기 때문에 수입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며 임대료와 관리비 지출이 굉장히 부담이 되어 지금 현재 자금들이 바닥나 있는 상태입니다.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부채가 얼마고, 그리고 대출을 받고 있는 금액들이 얼마인지,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픈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어린 딸을 키우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에 좋지만 수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부동산 재테크나 아파트 청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나 빌라를 경매로 잡아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빌라를 구매하게 되면 지금의 집에서 나가게 되어야 하는데 아이가 있어서 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되도록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집이 관리비까지 합하면 매월 80만 원이나 되어서 확실히 지출이 크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기가 희생하는 것보다 우리 부부가 조금 더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세 가지의 대안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대안이 좋은지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는 것 같아요. 고민 1. 지금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10년 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때까지 이 생활을 유지하면서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 좋은 판단일까요? 고민 2. 지금 집을 포기하더라도 빌라나 상가 등에 투자를 해서 현금 흐름이 생기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민 3. 당장 몇 년을 좀 더 기다리면서 종잣돈을 모으고 아파트 청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사업장을 옮겨야 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긴 장문의 메일이었는데 제가 많이 지금 각색을 좀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10년 뒤에 분양 전환이 되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제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인 작년에 이제 10년 동안 살면은 분양 전환으로 되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공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있다가 내 소유권으로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 10년 후에 분양가 산정의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두 곳의 감정평가를 한 후에 그 감정평가의 평균의 금액을 이제 분양가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변경된 게 있나 없나를 LH 한국주택토지공사에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을 찍기 전에. 근데 역시나 10년 후에 분양가를 감정평가에서 산정된 금액으로 이제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지금의 매매가보다 만약에 그때 10년 후에 분양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많은 금액을 주고 내가 분양가를 분양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실제로 수원 같은 경우에 공공임대가 조기 분양돼 가지고 분양가를 산정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한 7, 8년 정도 지난 곳에서 지금 분양가를 책정을 했는데 분양가가 현재 시세대로 하다 보니까 높게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7, 8년 동안 사셨던 입주민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이제 첫 번째 대안으로 10년 후에 소유권을 가지게 될 때까지 종잣돈을 모으면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10년 후에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집을 포기하더라도 빌라나 상가 등을 투자해서 현금 흐름이 생기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현금 흐름이 생기는 부동산을 내가 잘 살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지식이 전혀 없다고 쓰여져 있고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금 흐름이 나오는 부동산을 살려면 이제 부동산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는 오류들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여력이 많지 않고 지금 현재는 순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부채만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내가 항상 쫓겨서 투자를 했을 때 실패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르게 되고 그 욕심된 투자가 실패를 부르는데 지금 섣불리 이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해서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고민 3에서 당장 몇 년을 좀 더 기다리면서 종잣돈을 모으고 아파트 청약에 초점을 맞춘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진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분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메일을 제가 본 지가 한 2, 3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정말 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숨이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수입이 없고 그리고 나가는 지출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제 얘기는 말 그대로 조언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것은 주거비를 지금 바로 줄이시면은 수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주거비를 최대한 저는 반지하 갈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 정도 상황이면은 반지하나 빌라 싼데 지역이 뭐 조금 외곽이나 이런 데라고 해도 어차피 대중교통으로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진짜 싼 데 가가지고 이 악물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종잣돈을 모으고 그리고 내 사업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책이란 책들은 모조리 다 빌려서 읽을 것 같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서 직접 만나러 갈 것 같아요. 같은 동종업계 학원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라든가 뭐 자존심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구하려고 하는데 손을 내밀면 상대편은 손을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내한테도 제가 어려웠을 때 뭐 그럴 때 항상 아내가 했던 얘기는 당신은 자신감 하나는 대한민국 1등이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그러니까 나만의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가시면 향후 5년 뒤, 10년 뒤에는 이러한 고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을 공유했고요. 이 사연의 주인공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고민 상담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모두 힘내시고,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려움은 극복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힘내시고 앞으로 더 나은 미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면 좋은 날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